날 믿으세요. 그 비행기에 오르면 죽게 될 거예요. 뭐라고? 넌 지금 뭘 알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그냥 느낌이 아니에요. 연료 시스템, 압력 문제. 내가 본 건 분명해요. 시간이 없어요. 멈춰야 해요. 내가 대체 누구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어린애 장난처럼 들리진 않는군.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게 끝나버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운명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서 있었던 그날, 운명은 한 소녀의 목소리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성공한 CEO였고, 그녀는 거리에서 자란 작은 아이였습니다. 아무 연관도 없는 두 사람이 어떻게 서로의 인생을 뒤흔들었을까요? 그녀의 외침은 단순한 경고였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미래를 꿰뚫어보는 능력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 그리고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이 이야기는 지금 시작됩니다. 비행기를 타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가 운명을 뒤바꿨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인천공항의 아침은 늘 바쁘고 빛나는 유리천장은 끝없이 이어진 사람들의 움직임을 반사하고 있었다. 각종 발표와 손님들을 위한 안내방송이 공항의 활기를 더했다. 하지만 이 모든 소란 속에서도 한 인물이 공기를 가르며 나타났다. 김현준, 38세.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술 기업 한테크의 CEO로서 그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모든 것이 그의 주변에서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검은색 정장이 완벽하게 몸에 맞아떨어졌고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었다. 그는 수년간 냉철한 판단력과 결단력으로 한테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인물이었지만 그 차가운 얼굴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기술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전용기를 타러 가는 길이었다. 이 회의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신기술의 발표를 위해 준비된 자리였다. 하지만 모든 계획은 한순간에 뒤틀리기 시작했다. 그가 탑승 게이트를 향해 걸어가는 순간 갑자기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다. 그 비행기를 타면 안 돼요. 목소리는 예상 밖이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소리의 출처를 찾았다. 저 멀리 한 소녀가 보였다. 허름한 옷차림에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발가락이 드러난 낡은 신발까지. 모든 것이 그녀가 이 공항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소녀는 맨발로 바닥을 내달리며 보안 요원들을 뚫고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엔 공포와 절박함이 뒤섞인 표정이 역력했다. 타면 안 돼요. 비행기가 터져요. 소녀가 외쳤다.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소녀는 계속해서 손을 휘저으며 외쳤다. 엔진에 문제가 있어요. 압력 시스템이 견디지 못해요. 소녀의 말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하자 주변의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녀가 하는 말에는 이상한 설득력이 있었다. 김현주는 그녀를 외면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말 속에 담긴 기술적인 디테일이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보안 요원이 마침내 그녀를 붙잡아 끌고 갈 때 소녀는 마지막으로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내 들었다. 이걸 보세요. 그녀가 외쳤다. 현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짓으로 종이를 가져오게 했다. 종이 위에는 비행기가 불길에 휩싸인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불길은 날개를 타고 기체를 삼키고 있었고 사람들이 뛰어내리는 모습까지도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었다. 이건 뭐지?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그림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몇 분 후 현주는 자신의 팀의 전용기의 철저한 검사를 요청했다. 대부분의 스태프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지만 그는 단호했다. 모든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세요. 한 군데라도 놓치지 마세요.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연료 시스템에 정교하게 설계된 파괴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조금만 더 지나갔다면 이륙 후 몇 분 안에 기체는 공중에서 폭발했을 것이다. 현주는 종이를 들고 다시 그녀를 찾아갔다.
그녀는 보안실 한쪽 구석에서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이건 어떻게 알았지? 그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소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냥 꿈에서 봤어요. 그 순간 현준의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묻어둔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어릴 적 그와 똑같이 이상한 꿈을 꾸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든 사람이 있었다. 바로 그의 동생 도연이었다. 한테크. 본사는 서울 중심부의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고층 빌딩에 자리 잡고 있었다. 유리로 뒤덮인 외벽은 아침 햇살을 반사하며 찬란한 빛을 뿜어냈고 건물 안은 늘 긴장감 넘치는 업무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오늘 그 빌딩의 어느 한 층에서 벌어지는 일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김현주는 자신을 따라오는 소녀 지은을 흘깃 돌아보았다. 어두운 머리카락이 눈을 가린 그녀는 침묵을 지키며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공항 한가운데서 보안 요원들에게 붙잡혀 끌려가던 거리의 아이였다. 지금은 한테크의 회의실 소파에 앉아 그 모든 것을 꿈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알아? 현준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회사를 운영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무슨 일이 벌어질 거예요? 현준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무슨 일이?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건 아직 꿈에서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근데 위험해요. 많은 사람들이 다칠 거예요. 그녀의 말투에는 놀라운 진지함이 담겨 있었다. 아이 같은 순수함과 어른스러운 현실감이 섞인 이상한 대화였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지은은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방금 지나간 상황을 떠올리며 작은 한숨을 쉬었다. 방의 한쪽에서는 현준이 자신만의 생각에 잠겨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순간 지은은 갑자기 눈을 감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숨소리가 빨라지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다. 괜찮아? 현준이 다가와 물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말을 듣지 못하는 듯 했다. 갑작스럽게 소리를 지르며 눈을 뜬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불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사람들이 갇혀 있어요. 폭발이 일어나요. 현주는 그녀를 흔들며 물었다. 어디서? 뭐가 폭발하는데?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눈물을 머금은 채로 다시 침묵 속에 빠져들었다. 현준의 과거와 교차하는 기억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 현주는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다. 어릴 적 그의 동생 도연도 이런 이상한 꿈을 꾸곤 했다. 도연은 자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견했고 때로는 그 예견이 현실이 되었다. 그러나 그 능력은 그들의 가족에게 축복이자 저주였다. 어느 날 도연은 끔찍한 사고를 미리 알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사고는 결국 일어났고 가족은 큰 상처를 입었다. 그 사건 이후 도연은 집을 떠났고 현주는 그를 다시 볼 수 없었다.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이 소녀가 도연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그날 저녁 현주는 지은이 그린 그림 몇 장을 그의 책상 위에 놓고 유심히 살펴보았다. 각각의 그림에는 이상한 장면들이 담겨 있었다. 기계가 폭발하는 장면, 사람들의 공포에 질린 얼굴, 그리고 한 회사 로고가 희미하게 보였다. 그것은 바로 한테크의 로고였다. 그는 중얼거렸다. 그가 그림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는 순간 지은이 뒤에서 말했다. 그건 다 꿈에서 본 거예요. 이건 다 네가 본 일이 벌어질 거라는 뜻이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꿈은 항상 무언가를 알려줘요. 근데 그걸 멈출 수 있는 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녀의 말에 현주는 다시 한번 자신이 믿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녀의 태도와 말에는 단순한 아이의 허상이 아닌 깊은 진실성이 담겨 있었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은 한테크 본사. 밤이면 고층 빌딩의 조명이 도시를 물들였고 멀리서 보면 이곳은 성공과 권력을 상징하는 요새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화려한 외관 뒤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어둠이 숨어 있었다.
김현주는 이 어둠을 직접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지은이 남긴 그림들이 펼쳐져 있었다. 폭발, 화염, 공포에 질린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 한테크 로고가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지은의 예감과 첫 번째 단서 지은은 현준의 맞은편에 앉아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기서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현주는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쓴웃음을 지었다. 넌 꿈에서 그걸 봤다고? 한테크가 위험하다고?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꿈은 항상 무언가를 경고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지만 지금 당신은 믿어야 해요. 이미 시작됐으니까.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순수함과 확신이 담겨 있었다. 현주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면 내 꿈이 어떤 단서를 줄 수 있겠지? 우리가 시작할 만한 곳은?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계단 아래의 작은 방, 문이 잠겨 있고 아무도 접근하지 않는 곳. 그날 밤 현주는 지은과 함께 한테크의 하층부로 내려갔다. 회사의 낮과는 전혀 다른 고요함 속에서 그들의 발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여기야. 지은이 속삭이며 한 철문 앞에서 멈췄다. 현주는 주저하지 않고 키카드를 사용해 문을 열었다. 안쪽은 어둡고 먼지로 가득한 방이었다. 하지만 방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컴퓨터와 파일들이 쌓여 있었다. 이건 뭐지? 현준이 중얼거리며 컴퓨터를 켰다. 화면이 켜지자 오래된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고 화면에는 수많은 데이터 파일이 나타났다. 여기 있는 건 불법적인 거래 기록들이야? 그는 화면을 응시하며 충격에 빠졌다. 며칠 후 현주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철저한 내부 조사를 시작했다. 그의 비서 조이 민서는 그의 곁에서 여느 때처럼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믿음직스럽고 회사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미묘하게 달랐다. 그녀는 현준이 이 조사를 통해 진실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현준의 곁에서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현준은 민서가 자신 모르게 파일을 조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를 불러 물었다. 민서 씨, 요즘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민서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대표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현주는 이미 그녀의 배신을 의심하고 있었다. 그날 밤 지은은 갑작스레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의 얼굴은 땀으로 흥건했고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다시 꿈을 꿨어요. 그녀는 현준에게 말했다. 이번엔 뭐였지? 불이 아니었어요. 사람, 누군가가 당신을 다치게 하려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녀는 말을 멈췄다. 누구지? 현준이 물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녀의 말은 현준의 심장을 강타했다. 현준은 그날 밤 한테크의 서버실에 몰래 들어갔다. 그는 조용히 파일을 복사하고 지은이 말한 그림을 떠올리며 단서를 찾아 나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다. 그의 회사 내부에서 일어난 모든 불법 행위는 조이 민서와 관련이 있었다. 그녀는 라이벌 회사인 퓨처테크와 몰래 손을 잡고 한테크를 몰락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현주는 그녀를 믿어왔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아직 그녀의 배신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서울 한복판의 소란스러운 밤, 넌사인이 반짝이는 거리 위로 희미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곳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서울의 중심부였지만 김현준에게는 그날따라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바쁜 하루를 마치고 차에서 내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낡은 전화를 들고 걷는 한 남자의 모습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형! 그 낯익은 목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가로질렀다. 현주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그 목소리는 오랜 기억 속에서 들려왔던 것이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눈앞에는 과거로부터 사라졌던 김도연이 서 있었다. 도연과의 재회의 현주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도연은 예전보다 더 야위었고 날카로운 눈빛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의 손에는 담배가 쥐어져 있었고 그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흔들렸다. 도연아, 너 정말 맞아? 현주는 가까이 다가가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맞아? 나야, 형. 도연은 짧게 대답하며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기쁨보다는 씁쓸함에 가까웠다.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어디 있었던 거야? 도연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다. 여긴 너무 시끄러워. 우리 조용한 곳으로 가자. 형제의 대화 근처 작은 배 들어간 두 사람. 도연은 술잔을 손에 쥐고 있었고 현주는 그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가 어색한 공기를 만들고 있었다. 형, 내가 왜 돌아왔는지 궁금하지 않아?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너는 먼저 사라졌잖아. 이유도 말하지 않고. 내가 너를 찾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술을 한 모금 마셨다. 알아. 하지만 그때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지금은 다른 이유로 돌아왔어. 무슨 이유? 도연은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형, 한테크 안에서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그리고 그건 형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해. 도연의 경고. 도연은 조용히 주변을 둘러본 뒤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한테크의 경쟁사인 퓨처테크가 단순한 경쟁 상대가 아니야. 그들은 더러운 방법으로 형의 회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 그리고 내부에서 그들에게 정보를 넘기는 배신자가 있어. 배신자? 현주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래. 형 옆에 있는 사람 중 하나야. 내가 이름은 말하지 않을게. 형이 직접 확인해야도 할 일이니까. 현주는 도연의 말을 믿기 힘들었지만 그의 눈빛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 대화가 깊어질수록 두 형제는 과거의 상처를 다시 떠올리게 되었다. 어린 시절의 기억, 부모님의 죽음, 그리고 도연이 집을 떠났던 날. 그때 왜 떠났어? 현준이 물었다. 형은 항상 날 몰랐어. 넌 형으로서 책임감이 강했지만 난 그 무게를 견딜 수 없었어. 그래서 도망쳤어. 도연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야. 형을 도울 거야. 현주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하지만 나도 네가 도망치지 않기를 바란다. 도연의 귀환은 현준에게 혼란과 동시에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는 동생의 경고를 무시할 수 없었고 도연의 도움으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은 이 모든 사건이 단순한 배신과 음모를 넘어 더 깊은 곳에 닿아 있다는 사실이었다. 서울 한테크 본사, 긴장감 넘치는 회의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김현주는 그곳의 공기가 이미 무겁게 가라앉아 있다는 것을 느꼈다. 회의실 중앙에 놓인 긴 테이블을 따라 앉아 있는 이사진들은 모두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로를 살폈다. 그들 중 일부는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모든 비밀이 드러날 것이다. 현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단호함이 느껴졌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한테크를 위협하는 내부 배신자와 외부 음모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몇몇 이사진들은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다. 그 중에서도 최민서는 끝까지 평정을 유지하며 미소를 지었다. 현준 대표님, 그런 심각한 말씀을 하시다니 증거가 있습니까? 민서는 여유롭게 물었다. 현준은 대답 대신 손에 든 태블릿을 들어 올렸다. 화면에는 최근 몇 달 동안 회사의 자금 흐름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자금이 흘러간 최종 목적지는 퓨처테크의 비밀 계좌였다.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민서 이사님. 현준의 질문에 회의실은 순간 얼어붙었다. 최민서의 방역 민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의 분위기를 살폈다. 그리고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웃음을 터뜨렸다. 역시 김현준 대표님이십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조사하셨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롱 섞인 비웃음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셔야 합니다. 이 회사가 지금까지 유지된 건 제 덕분이라는 사실을요. 한테크가 이렇게 성장한 건 단순히 기술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가 뒷수습을 얼마나 많이 배시는지 아십니까? 그녀의 말에 이사진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몇몇은 민서의 편에 서 있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나머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민서는 차가운 눈빛으로 현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대표님도 과거에 그리 깨끗하진 않으셨죠? 제가 그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민서가 탁자 위에 올린 서류들. 그것은 현준이 과거 한테크의 초기 운영 과정에서 했던 불법적인 거래와 관련된 문서였다. 현준은 순간 말을 잃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민서 이사님, 그가 차분히 말을 이었다. 당신은 내가 이 회사를 위해 무엇을 희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회사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개인적인 욕심으로 회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김도연이 들어왔다. 그의 등장은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도현? 여긴 왜? 현준이 놀라 물었다. 형, 이제 내가 도울 차례야. 도현은 테이블 위에 USB 하나를 꺼내놓았다. 이 안에는 퓨처테크와 최민서의 모든 음모가 담겨 있어요. 제가 직접 수집한 자료입니다. 도현은 자료를 실행시키며 퓨처테크가 한테크의 주요 기술을 탈취하려 했던 정황과 민서가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증거를 공개했다. 최후의 승부 민서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그녀는 분노에 차서 외쳤다. 하지만 당신들도 이 회사를 위해선 나 없이는 이제 충분합니다, 최 이사님. 현준이 단호히 말했다. 한테크는 당신 같은 사람 없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사진들은 만장일치로 민서를 해임하기로 결정했고 그녀는 회의실에서 끌려나갔다. 회의가 끝난 후 현준과 도연은 한테크의 로비에 나란히 서 있었다. 도연아, 너 없었으면 오늘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었을 거야. 현준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형, 이제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해. 한테크는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잖아. 서울 한테크 본사,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 회사 건물에 비친 아침 햇살은 어제의 혼란과 다르게 평온했다. 한때 균열로 가득했던 한테크의 내부는 오늘 새로운 희망으로 물들고 있었다. 로비 한가운데에 서 있는 김현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해 보였다. 그의 곁에는 김도현과 이지은, 그리고 그동안 함께 싸워온 충직한 직원들이 있었다. 대표님, 드디어 끝났습니다. 최민서가 사라진 후 회사의 주요 이사들은 회의실에서 나와 현준 앞에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눈에는 후회와 감사가 섞여 있었다. 한테크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현준은 단호히 말했다. 그동안의 실수는 덮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길을 열어나갈 겁니다. 서로 믿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에 직원들은 환호했고 회사 안에 흐르던 무거운 공기는 한순간에 바뀌었다. 그날 저녁, 현준은 도연과 이지은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안은 아늑한 불빛으로 가득했고 세 사람은 오랜만에 가족다운 시간을 보냈다. 형, 이젠 네가 나한테 기댈 차례야. 도연은 장난스러운 웃음으로 말했다. 현준은 미소를 지으며 동생의 어깨를 가볍게 쳤다. 도연아, 네가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이제 너를 믿어도 되겠어. 이지은은 두 형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 두 사람과 함께 있으면 세상의 모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며칠 후 한테크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들어갔다. 현주는 자신이 그동안 너무 많은 책임을 짊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도연에게 주요 프로젝트의 리더 역할을 맡겼다. 형, 나한테 맡겨줘. 이번엔 실망시키지 않을게. 도연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편 이지은은 한테크의 새로운 연구개발팀에 합류했다. 그녀의 독특한 직감과 상상력은 회사의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큰 도움을 주었다.
퓨처테크의 몰락과 강태준의 최후,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할 수는 없었다. 퓨처테크의 강태준은 최민서 사건 이후에도 한테크를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 음모를 꾸몄다. 현준과 도현은 강태준의 계획을 간파하고 그를 함정에 빠뜨렸다. 국제 컨퍼런스에서 강태준은 한테크의 기술을 도용하려다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강태준이 사라진 후 한테크는 비로소 자유를 되찾았다. 몇 달 후 한테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공개하며 다시 한번 업계의 중심에 섰다. 이지은은 회사 내부에 작은 미술 전시회를 열었고 그녀의 그림들은 회사 직원들과 방문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특히 한 그림은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 그림은 거대한 나무 아래에서 두 형제가 손을 맞잡고 그 옆에 한 소녀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었다. 현주는 그 그림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게 우리의 시작이었고 앞으로의 미래야. 회사 일을 마친 후 현준과 도연 그리고 이지은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지은아, 이제 너는 우리 가족이야. 현준이 따뜻하게 말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요? 이지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족은? 도연이 대답했다. 서로를 믿고 함께 싸우고 무엇보다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야. 이지은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런 가족이 되고 싶어요. 그날 공항에서의 작은 외침은 단순한 소녀의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연결과 신뢰의 시작이었고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꾼 용기 있는 외침이었습니다. 이제 김현주는 더 이상 냉혹한 CEO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온 벽을 허물고 잃어버린 가족과 재회하며 희망을 품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리더로 거듭났습니다. 지은의 작은 손에서 태어난 그림들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한테크의 밝은 미래를 그린 설계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순간의 선택과 작은 믿음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술의 발전은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이끄는 것은 결국 인간의 도덕성과 따뜻한 마음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누구와 함께 있든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으로부터 삶의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이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당신에게도 인생을 바꿀 한 순간이 다가온다면 당신은 그 순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